안녕하세요. 백세특강 양수진입니다. 100년 건강의 비밀 영혼육이라는 주제로 오늘도 특별한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. 함께해 주실 귀한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김의신 박사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희 지난 시간에는요. 암보다도 그 혈관 질환, 특히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오늘은 혈관 질환 중에 또 다른 질병 중 하나인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박사님, 뇌혈관 질환의 발병 원인은 무엇인가요? 모든 질환에서 확실한 그 원인이 알려진 게 없습니다.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혈관 질환도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이 자연적인 퇴화 현상, 그러니까 이제 늙어가면서 혈관 벽이 이제 약해지는 것이 이제 첫째고, 그다음에 혈관 벽에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석회질, 또 염증으로 생기는 찌꺼기, 또 이제 우리 몸 안에서 계속되는 이제 산화작용이 있는데, 그 산화작용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,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세포를 손상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혈전이라는 것이, 특히 이제 그 나쁜 지방질이 많은 걸 섭취하면은 그것이 이제 혈관벽에 걸려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혈전이 생겨서 이제 각종 혈관을 막게 되는 것이 이제 주 원인입니다. 그런데 이제 뇌에서는 그 뇌졸중이 이제 제일로 흔한 병이고,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하나의 이제 기형처럼 그 혈관이 이렇게 반듯해야 되는데, 어떤 사람 꾸불꾸불해, 타고날 때부터. 그렇게 모야 디지즈라는 것이 있는데, 이건 이제 동양 사람, 일본, 한국, 뭐 중국에 주로 많고 서양에는 드문데, 이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혈관이 꼬불꼬불해. 그러니까는 자꾸 막히지.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선천적인 기형.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모세혈관이라는 것이 이제 저기 그 혈관의 끝에 가서 이제 조직에 들어가면 그 모세혈관에 가서 이제 동맥과 정맥이 서로 이제 연결되는 부위에서 작은 염증이라든지 또는 이제 작은 무슨 이유로 해서 이 동맥과 정맥이 그냥 바로 연결돼 버려요. 그렇게 해가지고 생기는 기형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산소가 조직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이런 나쁜 것을 정맥으로 오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산소로 이렇게 서로 익스체인지가 돼 있는데, 그런 것을 못 하죠. 그것도 이제 약간 기형에 가까운데, 무슨 교통사고라든지 다른 뭐 여러 가지 충격적인 걸로 해서 모세혈관이 터지는 사람도 있어요. 또 이제 혈압이 너무 높은 사람이 그 신경질을 확 내면은 그 모세혈관이 터져버려요. 그렇게 생겨가지고 생기는 이제 병들,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우리가 뇌혈관에서 볼 수 있는. 그렇군요. 발병할 수 있는 원인들이 굉장히 다양하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망 원인이 되는 질병을 꼽아보면요. 암, 뇌, 심 이렇게 세 가지를 꼽습니다. 암, 그리고 심혈관, 뇌혈관 질환인데, 뇌출혈은 뇌에 있는 그 혈관들이 터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, 뇌졸중은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. 네. 뇌졸중은 어떤 질병인가요? 그러니까 이제 뇌졸중은 그냥 뇌혈관의 모든 병을 종합해서 얘기하는 거고, 그 안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혈관이 그냥 막혀서 이제 그 조직에 산소가 잘 못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, 그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걸 이제 생기는 그런 이제 병인데, 그 암 환자 같으면 암덩어리가 커지면은 혈관을 누르게 돼 있어. 그러면은 그 피가 이제 통과를 못 시키죠. 그래가지고 피가 안 통하면 그 뇌 조직 자체가
괴사가 돼. 괴사.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기능을 못 하게 돼 있죠. 한국에는 고혈압이 많으니까 이 고혈압의 주 원인이 그 지방, 나쁜 지방이 이제 끼어가지고 생기는 건데, 이상스럽게 미국 사람은 그 지방이 높은데도 고혈압은 한국보다 그렇게 흔치 않아요. 근데 한국은 정반대로 나쁜 기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도 고혈압이 많아. 그러니까 이제 그 고혈압의 원인을 아직도 잘 모르는데, 그래도 우리가 추측컨대는 한국 사람이 김치를 먹기 때문에 이 김치가 굉장히 짠 음식이에요. 짠 음식. 염분 때문에. 네, 네. 그러니까 이제 김치가 굉장히 프리바이오틱스, 프로바이오틱스라서 장에는 굉장히 좋은 건데, 이게 너무 짜다 보니까 그 짠 음식이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. 이 뇌졸중에. 그리고도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담배. 예,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은, 아까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강조하는데, 뭐 많은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담배. 이 뇌혈관, 특히 뇌졸중을 초기에 한번 내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패스트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. 패스트. 이거는 어떻게 자가 진단을 해보면 되는 방법인 걸까요? 기억하기 쉽게 그 증세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F는 이제 페이시얼이라는 얼굴. 되게 이제 이 신경세, 여기 신경의 세 가지 가닥 신경, 그 뇌에서 나눈 7번째 신경이 이게 이제 얼굴에 세 가닥을 치는, 그 중에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눈이 또는 입이 아니면 턱 이런 데가 이제 증세가 달라지는데, 그 다음에 A는 암이라는 팔을 갖다가 이제 영어로 암이라고 하는데, 그 팔이 이게 들리고 또는 이런 감각 이상 이런 걸 체크해서 이제 A가 이제 들어가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S는 그 스피치, 그 말이 더듬듬 되게 이제 이 뇌가 여러 엽으로 돼 있는데 어느 부분에 손상을 입냐해서 그 센터들이 다 달라요. S는 스피치, T라는 것이 타임이라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. 시간. 뇌혈관이 막혀도 대개 6시간 안에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면은 그 혈전을 녹이는 약이 있어요. TPA라는 약인데 주사하면은 언제 그냥 금방 녹아버려요. 근데 벌써 6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잘 안 녹아. 24시간 지나면 절대 안 녹아. 골든타임을 놓치지 네, 않는 게 그러니까 중요한 골든타임은 거군요. 원래 1시간인데 그래도 요새 그 약은 4시간 내지 6시간까지 작동을 해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하여간 뭐 요새는 헬리콥터도 있고 하니까 빨리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이런 전문가의 그 도움이 필요. 뇌졸중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요. 팔다리가 마비가 된다거나 언어 생활이 예전처럼 원활하지 못한다, 뭐 이런 후유증들이 남기 때문일 거예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면 이 뇌졸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, 특별한 방법들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뭐 중풍이 되면은 이게 자기만 불편한 게 아니라 주위 식구들을 다 불편하게 하고, 또 나아가서는 온 사회 국가를 다 망치니까 우리가 제일로 안 걸려야 될 병이 그야말로 중풍하고 치매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중풍이 안 걸리도록 하려면은 이제 그런 나쁘다는 음식, 특히 이제 기름지고 달고 또 짜고 이런 걸 자꾸 하고 소식을 하도록, 40 이후부터는 소식을 하도록 하고, 그 다음에 계속 꾸준한 운동을 해야 이게 피가 온 전신에 잘 돌아가니까 그 운동을 열심히, 특히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운동을 많이 해야 돼. 그런데 자꾸 나이 들으니까 기운이 없다 해가지고
더 의자에 앉아 있고 더 드러누워 있고 하면은 결국 이런 모슬병에 걸릴 수밖에 없죠. 항상 우리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이 우선 마음가짐을 뭐랄까 긍정적이고 선하게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그러기 위해서는 취미 생활을 해야 돼.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. 그리고 이제 좋은 음악을 들으면은 누구든지 마음이 좀 편안해져. 특히나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찬양을 자꾸 하면은 찬양이 그 기도를 노래로 한 거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이 있어도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변화를 일으켜. 이미 다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건 물론이지만은 우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절제된 생활, 또 부지런하게 운동하고 부지런하게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 이런 것이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군요. 또 뇌졸중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. 뇌경색이라는 질환에 대한 이야기도 늘 따라 나오게 마련인데요. 뇌졸중과 뇌경색은 어떤 차이가 있는 질병들일까요? 그러니까 이제 뇌졸중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뇌에 가는 혈관이 좁아지고 이런 건데 완전히 맥혀가지고 그 피가 통과를 못해서 그 뇌 부분이 괴사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상태를 뇌경색이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이미 이제 중추신경, 뇌하고 척추가 손상받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고칠 수가 없어요. 이식을 이제 해서 뭐 줄기세포로 고쳐보려고 그동안 많이 애를 썼는데 아직은 성공을 못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는 우리가 천상 이렇게 살짝 막혔을 때 예방. 살짝 막혔을 때의 초기 증상들이 애매하거든. 약간 그냥 머리가 아프다든지 약간 어지럽다든지 이제 부위에 따라서 다른데 약간 눈이 침침하다든지.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다행히 건강 검진을 자주 할 수 있으니까 건강 검진에 이제 특히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그 심장, 뇌혈관 사진이 있으니까 그걸 찍어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전문가한테 가서 조언을 따를 수밖에. 그렇겠네요. 2년에 한 번씩 하는 국가 건강검진은 꼭 챙겨서 받도록 하고 조금이라도 내 몸에 이상 신호가 온다라고 하면 조금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전문가와 만나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. 근데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, 이 뇌경색 발병 위험이 커진다고 하는데 이 뇌경색이랑 혈압과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? 그러니까 뭐 다 이 혈관, 이 압력이 이제 높아지면은 그 혈관 벽을 손상시키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는 혈압이 높으면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혈관이 터질 수도 있고 압력으로 신경질을 확 내면 모세혈관이 터진다니까. 그리고도 이제 최근에 이렇게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보면은 이 아주 그냥 하이 스피드로 이렇게 낙하산을 타고 확 내린다든지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는 그런 것을 그 애들이 좋아해. 근데 그 중에 어떤 애들은 어지러워해. 그런 애들을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보면은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있어요. 대개 당뇨 환자들이 당뇨로 고생하는 것은 결국 모세혈관들이 다 막혀가지고 다리를 자르기도 하지만 또 눈에 있는 그 혈관들이 막혀가지고 눈이 안 보여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 이제 거기다 대고 또 혈압이 높으면 그 아주 그냥 그야말로 위험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니까.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가장
좋은 척도는 체중하고 혈압에 늘 평소에 집에 누구든지 그 혈압계하고 체중계를 가져가지고 그 혈압하고 체중의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의사한테 가서 상의를 해야 돼요. 기본적으로. 그렇군요. 또 이 뇌경색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뇌혈관 협착증이라고 하더라고요. 저는 척추 뭐 협착증 이런 건 들어봤는데 뇌혈관 협착증은 또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. 결국에는 이 혈관이 붙어 있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을 텐데 뇌혈관 협착증은 어떤 건가요?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이제 이게 협착하는 것이 안에서 또 밖에서 두 가지, 밖에서 뭐가 눌러가지고 이게 좁아지는 수도 있고 안에 혈전 같은 게 생겨가지고 안에서 좁아지는. 또 이제 타고나면서부터 그 모야 디지즈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병은 타고나면서부터 혈관이 꼬발탕꼬발탕 좁아져가지고 생겨요. 그러니까 이제 혈관이 어느 한 곳에 그렇게 협착증이 있으면은 스텐트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넓히죠. 심장 스텐트랑 똑같아요. 그 좁아져 있으면 스텐트, 그 바이패스 서저리라고 하는데 막힌 그 혈관을 그 이제 막힌 부분 바깥으로 이렇게 피가 돌리게끔 다른 혈관을. 뇌에도 이제 그 앞에 있는 혈관, 중간에 있는 혈관, 뒤에 있는 혈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간 것이 막히면은 앞하고 뒤를 연결시켜 가지고 그걸 이렇게 피가 뇌로 분산되게 이렇게 하는 수술도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이런 수술과 시술을 잘 받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뇌혈관 관련된 질환들은 좀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항상 재활이 그 뒤에 따라오는 순서가 될 텐데요. 그렇죠. 재활을 앞두고 있는 분들 이게 얼마나 내가 긴 재활을 해야 될지 재활을 받는다면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. 뇌혈관 질환 환자의 올바른 재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이제 재활의학이라는 게 계속 엄청나게 발달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각종 전기 기술 또 이제 무슨 고주파 또 열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어느 손상된 부위를 자극시켜서 혈류를 증가시키고 또 자꾸 마사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옛날에는 중풍 걸려서 팔다리를 뭐 거의 못 쓸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웬만한 그 심하지 않은 것은 이 재활을 제대로만 하면은 거의 뭐 완전 정상 아니라도 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그 회복을 잘해요. 그러니까 재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재활도 그 뭐 언어,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는 사람한테 그 언어를 잘하게끔 하는, 또 이제 걷지 못하는 것은 걷는 거, 이 다 전문화돼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얼굴이 삐뚤어졌다, 말이 잘 못한다, 팔다리를 움직이는데 힘들다 해도 요새에는 그 전문가의 치료만 잘 받으면은 뭐 사는 날까지 불편 없이 지낼 수 있어요. 끝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뇌와 심혈관 질환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.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것만은 꼭 지켜라 하나를 당부해 주신다면 어떤 걸 강조해 주시고 싶으신가요?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규칙적인 운동이고, 이제 덧붙이면은 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담배를 피워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. 네, 혈관 건강 관리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.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신 김의신 박사님 감사합니다. 네, 백세특강 시청자 여러분들,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